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상 인간의 사고성체에 대해서 했었죠. 사고성체. 그래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넘어오면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체 기준으로의 발달, 각 기마다의 발달 특징들을 계속 짚고 있었던 와중이었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보았고,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심장도 한번 봤었죠. 따뜻한 혈액 이런 얘기 나왔었고, 각 기마다의 발달의 특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자, 이제 연장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토성기에서 바탕을 마련한 인간을 구성하는 체들이 모두 그곳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여기에 머무른 것도 있고 넘어갔지만 충분히 발달 단계 진화를 거치지 않고 넘어온 것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진화하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물고 진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태양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한 인간계와 나란히 두 번째 자연계가 생겨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다. 방금 설명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할 점은 연희에는 각각의 발달 단계인 태양과 달과 지구에서는 늘 자신들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방금 설명한 그 부분, 이런 이유로 지상의 자연계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 기에서 오지 못하고 머무른 얘네들, 각 기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남는 얘네들, 각 기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남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된 거예요? 물체.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물계, 여기는 식물계가 된 거고, 넘어오지 못한 애들 여기서 굳으면 동물계,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여기가 뭐예요? 자아체,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말이죠. 자연계들이 발생했다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계들이 실제로 그렇게 도태되어진 것들이 굳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컨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계는 투성기부터 이미 뒤쳐져 있었지만 일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태양과 달에서 지연된 발달을 만회했다. 그 결과 이들은 지구에서 인간과 같은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따뜻한 피를 수용하는 능력을 일부라도 갖추었다. 왜냐하면 따뜻한 피는 지구기 이전에는 자연계들 중 어떤 계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넘어오면서 좀 모자랐지만 무사히 넘어왔고, 예를 들어서 표현이 여기서도 모자랐지만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동물계잖아요. 여기서도 무사히 넘어왔지만 이렇게 넘어왔는데 모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들은 동물계의 특성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저쨌건 힘겹게 넘어와서 따뜻한 피를 수용하는 능력을 일부라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혼까지만 받은 동물의 상태예요. 온혈동물, 따뜻한 피를 갖고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 진화 발달을 나름 이렇게 끝까지 해온 거죠, 얘네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따뜻한 피는 지구기 이전에는 자연계들 중 그 어떤 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뜻한 피가 여기 없었대요. 표현상 보세요. 따뜻한 피는 지구기 이전에는 요 이전 지구기 이전에는 자연계들 중 그 어떤 계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얘기해 봤잖아요. 근데 여기 인간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기 인간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기 인간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기 당연히 인간 진화 발달해 왔죠.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다 지나온 기죠. 다 지나온 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되돌아봤을 때 이 상태는 뭐예요? 다 자연계.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을 때 뒤로 돌아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다고 말을 해도 무방해요, 상태가.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인간이 여기 있다 그러면 따뜻한 피는 누가 제일 먼저 갖고 있고 그걸 누가 제일 진화 발전시킨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여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진화 발전하여
여기로 넘어갈 때는 따뜻한 피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았던 인간들이 도태돼서 여기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피를 알고 진화해서 여기서 우리 옆에 대고양이로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현재의 냉열, 동물과 어떤 식물들은 태양계의 낮은 존재들이 또다시 이 태양계의 다른 존재들이 도달한 단계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냉열동물, 변온동물 이런 거 있죠. 식물로 그냥 생각해도 되죠. 식물을 우리가 뭐 따뜻한 피가 흐르는 뭐 동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식물에도 어쨌든 뭔가 흐르고 있고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적 성격인데 식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화 발전하는 와중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로 도태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수없이 많은 도태되는 형태들이 있다. 요게 지금 설명한 한 부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부류들. 현재의 광물계는 가장 나중에, 즉 대체로 지구 주기에 가서야 비로소 발생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그러면 돌멩이는 처음부터 있었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따뜻한 피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이상은 별로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광물계도 가장 나중에 지구 주기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광물계는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 있어야 도태되어서 그게 광물이 되니까. 인간이 있어야 그게 도태돼서 광물이 되기 때문에 광물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은 마치 여기서부터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나로부터 도태된 것들이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있지 않고서의 광물, 말도 안 돼요. 내가 있어야 광물도 있는 것이다. 뭐란 소리예요? 우리가 시작이자 끝이란 소리예요. 내가 알파이자 오메가란 소리예요, 이게. 이런 데서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타이너는 그 메커니즘을 알아버렸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흙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흙으로 만들지. 흙이 원래 있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자, 네 가지 구성체를 가진 지상의 인간은 태양과 달로부터 이 두 천체와 결합되어 있는 힘들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과 달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요. 끊임없이 받아요. 이 두 천체가 결합되어 있는 힘들의 영향을 받는다. 지상의 인간은 태양으로부터는 이제 보세요. 태양으로부터는 진보, 성장, 변화에 쓰이는 힘, 달로부터는 경화시키고 형태를 만드는 힘을 전달받는다. 특성이죠. 특징. 이제 보셔야 돼요. 태양의 영향만을 받았다면 인간은 엄청나게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는 와중에 용해되고 말았을 것이다. 진화가 너무 빨라. 태양의 힘만 받으면요. 진화가 너무 빨라. 진보 성장 변화. 계속 진보 성장 변화.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벌써 몸뚱이는 목성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까지도 됐을 수도 있겠죠. 이 기에 어울리지 않는 몸뚱이를 받아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 태양기만 받아서. 그러니까 지구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면서 헛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류도 있어요. 머무르는 부류도 있지만. 자, 태양은 진보 성장 변화, 달은 경화 형태. 근데 이걸 보시면 왜 이러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상상을 하셔도 돼요. 이런 거에서는. 빛이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해요. 그런 힘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리만이 품고 있는 루시퍼의 성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하면 자, 달 입장에서 봐도 달도 아리만의 힘으로 루시퍼의 힘을 뿜뿜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아리만과 이 루시퍼의 힘은 어떤 특성이 있냐? 경화시키고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분리돼라는 거예요. 너 분리돼. 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경화시키고 형태를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게 분리돼서 독립되어야지 얘가 음양의 이치를 알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나가서 스스로 먹고 살겠죠. 달의 힘이라는 게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달의 힘이. 요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의 영향만 계속 받으면 얘는 계속 진화 발전만 하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까닭에 인간은 적당한 시기 뒤에 언젠가 태양을 떠난 거죠. 그래서 태양을 떠나왔고 달을 분리시킨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은 지구를 분리시켰고 지구 입장에서 달을
내보낸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태양에 머물렀으면 얘는 진화 발전만 엄청 했을 것이고 달을 품고 있었으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의 힘이 모자랐을 것이고 독립된 힘이 모자랐을 것이고 태양에서 갈라져 나온 옛 달에서 너무나 빠른 발달에 제지를 받았어야 했다. 적당한 진화 발전의 속도라는 게 있죠. 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때 인간이 이 옛 달과 계속해서 결합돼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달하고만 계속 또 결합돼 있었다면 성장의 억제가 인간을 고정된 형태로 경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뭐 개고양이. 달의 힘으로써 그냥 끄달려가지고 귀여워 이뻐 이러고 있으면 개고양이하고 똑같아질 뿐이다. same. 인간이. 이게 고정된 형태로 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상태로 경화시켰기 때문에 식물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정된 상태로 경화시켰기 때문에 동물계가 있는 것이고 진화 발전을 끝까지 해서 지구에 우리가 보는 자연계로 동물, 식물, 광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지구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안에서는 두 가지 영향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태양과 달의 힘으로.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구성체 인간 본질의 고차적인 것, 곧 영원히 내면의 본질로서 편입되는 시점이 또한 도래한 것이다. 지구의 특성이죠, 이게. 아스트랄의 힘이 붙어서 독립체가 되는데 또한 영원히 내면의 본질로서 편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차적인 것. 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거죠. 고차적인 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있었다. 이 부분을 나로 치환시키지 않으면 역시나 슈타이너의 먹잇감이 돼요. 슈타이너 선생님은 지금 그 얘기가 한 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차적인 곳이 또한 그 시점이 도래했다.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계의 특성. 아스트랄의 진동에서 극복해야 되는 미션도 있지만 또한 목성기로 넘어갈 때 고차적인 곳, 영혼이 내면의 본질로서 탁 하고 강림하는 시기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내천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인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2100년 되면 예수 부처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고 인간의 물질체는 그 형태와 행위 움직임 등에서 그 외부의 부분들, 곧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 나에서 일어나는 일의 표현이자 작용이다.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물질체는 행위와 움직임들이 영과 혼의 작용이다라고 설명하면 간단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분류상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몸에 벌어지는 것은 이 메커니즘. 지금까지 아카샤 기록을 고찰한 결과 발달 과정에서 이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점차로 물질체 형성에 관여했는지 명백해졌다. 나 중심으로 어떻게 태양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계로해서 지금 나 물질체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체 중심으로 봐도 그것들은 참 신비롭고 오묘하죠. 토성 발달기에는 이 다른 부분들 중 어떤 부분도 아직 사람의 물질체와 결합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물질체 형성을 위한 첫 토대는 마련되었다. 토성기의 특징. 그렇더라도 그때 이후에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 나로부터 물질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토성기에 물질체에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슈타이너가 정확히 말해놓고 있죠, 여기. 그 힘들은 당시에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이미. 단 어떤 의미에서는 안쪽에서 아니라 바깥쪽에서 작용했다라고 저하고 똑같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텔의 힘으로 나를 만든다. 그 힘들은 당시에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 본의 힘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힘들이 물체에 작용하고 에테르체에 작용하고 아스트랄체에 작용하고 나까지 만들어내는데 얘 입장에서는 내 영이 내 혼이 내 에테르체가 나를 만드는 거죠. 바깥에서 작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선을 여기다 그리는 거죠.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도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는 있어야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
그때 시대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안에 제가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성경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슈타이너가 그 시대에 그런 굴레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 진화 발달의 핵심이에요, 핵심. 게다가 우주 변화 원리까지도 알고 있는데 인간 진화 발달 정도야.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하나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계속 말하죠.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 여기 보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란 소리예요. 그 힘들은 당시에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 바깥에서 작용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과 그 힘, 그리고 그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성체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성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그 힘들은 작용하고 있었는데 마치 바깥에서 작용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유, 도대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누가 만들었는데 도대체? 뚝딱뚝딱하고 만드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슈타이너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배경도 분명히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 지금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 다 까발리고 있잖아요. 제가.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하나님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창세기를 지금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뒤집어 엎고 있다 지금. 그런 걸 알아야죠. 그래서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같은 데도 이거 직접적으로 설명해요. 이제 누가복음 강의도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더 하겠죠. 그래서 어, 슈타이너의 다음 주제는 슈타이너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슈타이너의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제가 미리 맛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밖의 부분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아직 개별적인 형태로 인간의 물질체와 결합되지는 못했다. 상태적 체 설명할 때는 이제 맞죠.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 밖의 부분으로 통합되는 힘들이 토성의 대기권 주변에 작용했고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제가 쓴 거죠.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다. 영이 혼을 만나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하는 이 전체적인 또 아스트랄, 에테르, 이 영의 힘들이 내 힘들이 이렇게 작용, 이렇게 작용, 이렇게 작용,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작용했고 대기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시를 보면요. 지구의 나를 중심으로 에테리의 대기권, 나아가면 아스트랄의 대기권, 더 나아가면 영의 대기권, 그리고 그것에 무한한 대기권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주 세상인 거예요. 그게 이치까지를 포함한 이 대기권이라는 의미가 주변에서 작용했고 물질체의 첫 번째 배아를 형성했다. 이런 토대는 그 뒤에 태양에서 변형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일부가 개별적인 인간의 에테르체로 형성되면서 바깥쪽에서뿐 아니라 안에서도 물질체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서히 에테르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분리 독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테르의 힘이 이렇게 형성은 돼 있지만 자꾸 여기는 에테르의 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흙으로 빚는 거죠. 그러니까 야 에테르체 힘을 너가 좀 받아. 얘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해요? 입김을 불어서 두근 해야지 이 일방적으로 흘렀던 에테르의 힘들이 여기서도 방향을 바꿔서 내가 에테르의 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근본적인 중력에 분리되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주 탄생. 이게 이 순간 하나님이 내려주었던 입김 에테르의 힘, 아스트랄 에테르의 힘들을 얘가 반대적으로 뿜을 수 있게끔 하는 입김의 힘. 이거 안에서도 물질체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순간. 달에서는 아스트랄체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스트랄체 자체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죠. 체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대기권에서는 아스트랄이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물질체 안에서는. 에테르체가 그렇게 작업하고 아스트랄체도 똑같이 그렇게 작업하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영의 영역도 그렇게 작업해야 돼요.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그 어머니의 손짓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 인간의 물질체는 그 안에서 작업하는
나의 거처가 됨으로써 네 번째로 변형된다. 드디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좋았더라, 좋았더라 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나같이 될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같이 될라예요. 나같이 될라. 도대체 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오역이 필요해요? 무슨 해석이 필요해? 나같이 될라, 하나님이 될라.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상으로는 아, 얘 하나님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얘 하나님 되겠네. 시작됐네. 여러분들이 이것만 인지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발로 걸어 나온 거지. 인지하면. 자, 나의 거처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압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설명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을 슈탄에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얘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차적 인식으로 통찰을 확 하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과정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물질 세상에서 펼쳐 보여준 것이고 저는 거기다가 더불어서 부연 설명을 더 보태드린 거죠. 이게 이치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 제가 한 게. 이런 대기권들의 작업들이, 이런 이치의 비들이 내가 눈치만 딱 채면 어떻게 돼요? 심장은 이미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의 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체가 이 전우주적 중력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런 이치를 아니까 제가 그런 강의를 했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우주적 중력의 힘을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심장이다. 그 어떤 중력보다도 더욱 강력하다. 우주를 만든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든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슴 한 주먹 되는 그 가슴에서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그 힘이 실제로.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이 통찰이 된다고 하면 무의자에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자연과 하나라는 이치를 포함해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힘을? 알의 힘을, 지혜의 힘을. 지식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그래서 정신과학, 영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정신과학이 요새 말하는 정신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기서 말하는 정신과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학까지 고차 인식까지 포함한 정신과학이에요. 지금 정신과학은 장사죠, 장사. 그냥 심리학 정도를 조금 정리해 놓은 것뿐이 안 돼요, 정신과학이. 지금 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신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물질체가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형태나 작용 방식에서 영속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상위의 정신과학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고 인간의 물질체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중이다. 계속 환이죠. 진화 발전하는 것도 이 환 굴레에서는 절대 못 벗어나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형은 지상에서 물질체가 발달하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그런 변형을 상상할 능력이 있어야 인간의 생명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얘기하고 우주 변화 원리까지도 얘기하고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 그 안에 생명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그런 변형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아카식 레코드를 정말로 여러분들만의 우주에서 끊임없이 펼쳐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진짜 생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더불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는데 당연히 인간의 이 생명의 원리도 알게 되죠. 사람의 기관들을 정신과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기관들이 매우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음이 드러난다. 자, 이 기관들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생식기관은 오히려 빨리 도태되지만 나머지 더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건 심장이나 호두기관이다. 이런 얘기 위에서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짚어요. 인간의 몸에는 현재의 형태를 볼 때 발달이 내리막에 있는 기관, 오르막에 있는 기관이 있다. 전자의 기관들은 장차 인간에게 중요성을 점점 더 상실할 것이다. 점점 더 퇴화된다는 거죠. 이 기관들의 기능은 이미 한창 때를 지났으며 할 일을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점차 퇴화해서 끝내 인간의 몸에서 사라질 것이다.
발달이 오르막에 있는 다른 기관들은 이를테면 지금 겨우 싹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거의 예를 들면 이렇게 삐직 나오는 새싹같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뒤에 계속 설명해요. 이 기관들은 앞으로 더 높은 기능을 갖추고 더욱 완벽한 형태로 발달할 것이다. 전자의 기관들에는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들, 다시 말하면 비슷한 존재를 산출하는 데 복무하는 기관들이 속해 있다. 생식 기관은 쇠퇴하면서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죠. 이 기관들의 기능은 장래의 다른 기관들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생식의 기능을 다른 기관이 맡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후두기관, 후두기관이 맡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기관들 자체는 아무 쓸모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없어지겠죠, 당연히. 이 기관들이 인체에 퇴화된 상태로 존재할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기관들을 인간이 예전에 어떻게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만 여겨야 할 것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겠죠. 이제는 영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보존이 된다고 하면 영상이나 화면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퇴화되는 과정까지도 이제 영상을 빨리 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식 기관들이 없어지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제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실제로 관찰하고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로만 남게 된다. 계속 이 얘기가 들어가요. 다른 기관들, 예컨대 심장. 여기는 이제 생식은 퇴화기관, 심장은 진화기관이 되겠죠. 심장과 그에 이웃한 형성물들 같은 기관들은 어떤 면에서는 발달이 초기에 있다. 새싹과 같은 발달 단계죠. 심장이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이 기관들 안에 싹으로 존재하는 것은 훗날 비로소 한껏 펼쳐질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 한껏 펼쳐진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이제 짚어드리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왜 이런 걸 자꾸 짚어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야지 여러분이 에테르의 힘과 아스트랄의 힘을 벗어나요. 이런 상상력의 힘 자체가 한껏 펼쳐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 자체의 힘이 에테르의 힘하고 아스트랄의 힘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더 뻗어나간다. 실제로 힘 자체가.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이야기야.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심장은 뭐라 그래요? 이 우주만큼 강력한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 우주만큼 강력한 중력의 힘을 품고 있는 근원이다. 말로 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당연히 미래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완전 미친 소리죠. 이것만 해도 미친 소리인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미친 소리 같이 들리는데 제가 통합장의 힘이 여러분 심장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는 거는 별게 아니라 여러분 심장이 진짜로 바로 서는 것, 마음의 힘이 바로 서는 것이 맞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강력한 중력을 지금 뿜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쟤는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겠죠. 나중에 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한껏 펼쳐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즉 심장에 대한 그리고 이른바 혈액순환과 심장의 관계에 대한 정신과학의 이해는 기계론적 물질적인 사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오늘날의 생리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가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과연 이해하냔 말이에요. 과연 받아들일 거냔 말이야. 제가 천년 후에 진화 발달의 상태를 미리 설명을 하는 거니까 못 받아들이겠죠. 과학자분들 통합장의 힘은 여러분 심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혀를 차겠죠. 혀를 차겠지.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한 20년 있으면 이제 발견돼요.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와요. 우리 살아생전에 그 실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하는 지금도 서서히 나오죠. 우주 정보론 지나가지고 우주 빅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슬슬 흘리고 있다. 제가 이런 표현 쓰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증명되는지 여러분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전에 그 자리님이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TV로 과학자들의 얘기로 역사들이 점점 하나씩 그 정보들을 밝혀줄 것이다.
혈액순환과 심장과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리학, 기계론적 생리학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진짜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성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되었을 때 목성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의 선두에서 우리가 미리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저는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정신과학은 바로 동시대의 과학에 매우 익숙하긴 하지만 동시대의 과학이 가진 수단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사실들을 조명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신과학적, 더 상해 차원의 정신과학적인 해석이나 고찰의 통찰의 공부가 없으면 전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해부학에 따르면 사람의 몸의 근육 구조는 두 종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근육에 따라서 슈타이너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근육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매끈매끈한 실들을 보여주는 민무늬 근이 있고 가장 작은 부분에서 규칙적인 가로무늬를 보여주는 가로무늬 근이 있다. 이렇게 그냥 민무늬 근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가로무늬 근육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있대요. 이제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제 그런데 민무늬 근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근육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거 민문이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매끄러운 내장의 근육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으깨어진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 보내는데 그건 제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넣으면 위는 알아서 내 내장기관들은 알아서 소화시켜서 배출시키잖아요. 뿅 하고 이거 민문이근 인간의 의지는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민문이근의 특징. 그 밖에 홍채에 있는 근육도 매끄럽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지가 그냥 커지는 거죠. 없으면 작아지고.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내 몸체적인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 이것도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고차인식으로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눈이 홍채 근육에 의한 움직임을 통해서 적은 빛에 노출되면 공동이 확장되고 많은 빛이 흘러들면 추적된다. 이런 움직임 또한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자, 일단 제가 물음표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차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할 때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물질 안에서는 민문이근의 역할이 이거야? 동의해. 그런데 과연 이게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을까? 라고 여러분은 의심해야 돼요. 이 의지가 나올 때는 여러분 이거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특히나 여러분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문이근이라고 하는 게그 의지와 관계없잖아. 내 홍채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거 의지랑 상관없잖아요. 내장이 소화시키는 거 싫다고 해서 안 되진 않잖아. 정말 극히 소수는 가능해요. 도인들은. 자, 반면에 일단 요거 보세요. 제가 왜 물음표를 쳐놨는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임을 조종하는 근육, 예컨대 팔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은 가로무늬근이다. 우리가 의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손을 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로무늬근의 역할. 예컨대 팔을 움직이는 근육은 가로무늬. 심장은 근육이면서도 이런 일반적인 특성에서 예외인 경우다. 이 심장이 그래서 요상하다는 거죠. 심장은 민문이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특성상은 이렇게 팔다리는 움직이는 근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간 발달기에 심장의 의지를 지배를 받아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심장은 가로무늬근이라는 거예요. 특성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심장은 뛰잖아요, 스스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심장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뛰고 있죠. 자, 1분에 몇 번 뛰어라 그래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참 오묘하죠. 심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묘한 거예요. 자, 여기 물음표 쳐놓은 거 계속 생각해 보시고 정신과학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제시한다. 심장이 늘 지금처럼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심장은 미래에 전혀 다른 형태의 변화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심장은 미래 기관이에요. 심장의 수의근이 되어가는 중이다. 미래의 심장은 인간 내면의 영혼적 충동의 결과가 될 그런 움직임을 실현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영혼적 충동의 결과가 될 움직임을 실현하고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영이 이 밖에 있고 아스트랄과 에텔의 힘으로 실제로 물질력까지 끌어안고 있는 이 딱딱한 내가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오작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진화 발전하는데 심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닿는 우주보다도 강한 중력, 우주 끝까지 펼쳐질 수 있는 것. 왜? 연계하고 소통하는 건 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뇌가 아니에요. 연계하고 소통하는 건 얘는 그냥 도구, 물리적 도구. 실제로 누가 소통하는 거예요? 얘. 마음.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심장은 미래에 전혀 다른 형태와 변화된 기능을 가지면서 영혼적 충동의 결과가 움직임에 실현할 것이 바로 이 심장의 기능이다. 바로 지금 심장의 움직임이 현재 팔을 들어 올리거나 발을 앞으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의지의 표현이 될 미래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질 것인가는 이미 그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그러니까 심장은 가로근이면은 내가 의지를 통해서 얘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가로근이 문으로서 계속 존재하면서 나한테 계속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나 준비됐어 이러고 심장이 나 준비됐어. 나한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 준비됐어. 너 소통해. 영하고 네가 팔다리 움직이는 것처럼 나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너 소통해. 동무 여러분들은 이 소통을 실제로 미리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힘을 여러분들한테 키우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 될 미래 얼마나 중요성을 가질 것인지. 가로문이 그린 심장 자체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다. 제가 그것을 돕고 있다. 심장은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은 이른바 혈액순환과 심장과의 관계에 대한 정신과학의 포괄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구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근본에서 불구름을 제가 막 설명드릴 때 불구름의 힘이 태초에 시작된 이 근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태양의 두근거림 그 딱 한 번의 두근거림 태초의 두근거림 하나 때문에 이 불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실은 그 불구름이 뭐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에테르의 힘을 끌어들이고 있고 실은 이 불구름이 뭘 끌어들여? 아스트랄의 힘. 실은 이 불구름이 뭘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불구름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나를 빚고 있죠. 자, 이거 고찰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앞뒤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흙으로 빚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나를 어떻게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시간에 대한 고찰이고. 자, 어쨌든 이 부분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장의 두근거림 자체가 이 불구름 자체의 회오리를 만들면서 나를 형성할 수 있는 중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불구름이 돌아가는 이 흐름이 실제로 혈액이 돼서 혈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혈액의 길, 이렇게 슬금슬금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요, 여러분. 오행에 있어서 육생 하잖아요. 이 그림.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려놓은 거.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질력은 이렇게 지식과 포함해서 같이 발생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하면서 육생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불구림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중력의 근원인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순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팔다리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순차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죠. 보고 싶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눈, 귀가 제일 먼저 형성되기는 한다는 거죠. 어, 이런 고찰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게 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정말 간단한 이 그림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 이거 사람의 탄생과 변화의 원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구의 자리까지 탁 하고
육생하면 어떻게 돼요? 구의 자리에서 육생하면 그냥 나는 일단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 계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로 그냥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이런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혈액순환과 심장의 관계에 대한 정신과학의 포괄적 인식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라는 것을. 기계론적 물질주의적 생명론에서는 심장을 규칙적으로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일종의 펌프 장치로 본다. 물리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기계적 물리적으로만 보는 지금 심장의 해석. 여기서는 심장이 혈액 이동의 원인이다. 심장 자체가 그냥 펌프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펌프, 물리적 펌프. 그러니까 맥박은 심장이 뛰니까 뛰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정신과학적 인식은 매우 다른 것을 보여주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정신과학적 인식에서 혈액은 맥박과 전체적인 내적 가동성은 영혼 과정의 표현이자 작용이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맥박이 있고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두근거렸던 불구름 자체가 내 안의 불구름으로서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 힘을 통해서 팔다리 머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결과물이지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혈액이 흘러서 펌프 작용이니까 맥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기계적이면서 물리적인 과학의 한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혈액과 이 맥박, 전체적인 심장의 작용은 영혼의 과정의 표현이다라는 것, 그것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적인 것은 혈액의 특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다. 그래서 제가 불구름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작용을 제가 실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영혼적인 것은 혈액의 특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다. 이것들이 물리의 에테리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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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삐직 하니까 사람. 공포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되고 부끄러움을 타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피 속의 영혼적 과정들이 거칠게 작용한 결과이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얼굴이 정말 하얗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 정도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것은 그냥 혈액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혈액이 퍼지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물리기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힘이라든가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과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드러났을 때 이런 긴장감이 돌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타도 그렇지만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애정이 끓으면 불그스름해지는 거죠. 혈액순환이 빨리 되니까. 이런 몸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 성각자분들이 진짜로 도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딱 보고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 어디가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꿰뚫으셨으니까 옛날 많은 분들이. 영혼적 과정들이 거칠게 작용한 결과죠. 그게 거칠게 작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혼 활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표현일 뿐이다. 영혼 활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표현이에요. 참 시적이지만 너무 이치적이고요. 핵심적이에요, 이 말이. 영혼 활동에서 벌어지는 것이 심장의 표현인 거죠. 얼굴이 붉어지고 하얗게 질리기도 하고 다만 혈액의 맥박과 영혼의 내적 자극들 사이의 관계가 신비스러울 만치 아주 깊을 뿐이다. 미스테리할 정도로 너무 신비스럽죠. 그리하여 심장의 움직임은 맥박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심장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맥박의 원인이 아니라 심장은 영혼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결과예요, 맥박이. 그러니까 영혼 활동의 결과물이 맥박이에요. 심장의 움직임이 맥박의 원인이 아니라. 그건 결과일 뿐이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손목을 내고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뛰는 그것은 그냥 결과예요, 결과.
미래에는 심장이 인간의 영혼 속에 짜 넣어진 것의 효과를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외부 세계로 운반할 것이다. 자, 이 표현. 이게 목성기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인 특성이 되는 거예요. 심장의 가로무늬근을 어떻게 내가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영혼의 힘을 정말로 이용하는 것. 모두가 영계의 시민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진화 발전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요. 하지만 넉넉히 기다리다가 난 뭐가 된다? 동물이 된다. 남이 해주겠지? 나는 개 고양이가 된다. 이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그냥 개 고양이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발달의 오르막에 있는 또 다른 기관이 호흡기관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우리 문고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과 호흡기관이 미래기관이 되는 거죠. 자, 심장은 미래기관이며 호흡은 창조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전체적으로는 미래기관이에요. 오르막에 있는 기관. 근데 호흡은 창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줘요. 보세요. 그러니까 발화 도구인 호흡기관이다. 발화라는 표현을 써요. 발화. 뭔가 뿜 하고 나가죠. 뿜뿜 하고. 뭔가 루시퍼의 힘이 좀 느껴지잖아요. 양의 힘으로 쫙 하고 뛰어나가는 것. 발화 도구다. 이런 표현 써요. 오늘날 인간의 이 호흡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공기의 파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의 내면에서 체험하는 것을 외부 세계에 새겨 넣는다. 이거죠. 발, 언어, 글, 그림.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이제 뭐 몸짓이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주 섭리 안에서 그냥 인간의 진화 발전으로 보면 몸짓이 먼저일 수도 있겠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이었으니까. 어쨌든 몸짓, 뭐 춤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열해 보는 거예요. 표현이 다 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 음성, 말씀이 이상하게 먼저 나오죠, 여러분. 말씀이 먼저 나와요. 제가 왜 빛이 여기 있잖아요. 빛이 여기 있잖아. 말씀, 빛. 빛이 뒤잖아요. 말이 먼저잖아요. 말. 오르막에 있는 이 호흡기관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치적인 정의예요. 소리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음성 말씀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치의 정의.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옴만이 판매하면 옴 할 때 이렇게 옴 하려고 마음 내는 것. 그 음성이 실제로 말씀이 되어서 심이 동하여서 말씀이 되어서 명가면 비상명 명하여지면 그때서야 빛 알갱이 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소리 음성 말씀 명빛 그 다음에 창조가 되는 거죠. 이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우주 섭리의 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 다 여기니까 제가 여기다 창조 그런 거죠. 물론 여기도 창조죠. 이거는 상위 차원이고 어쨌든 우주 섭리 탄생은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들어가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가 왜 맞는 순서인가. 호흡기관이 오르막에 있는 기관이면서 호흡기관이 왜 생겼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 빛에 있으라. 입김, 호흡기관에서 입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관이에요? 창조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입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조다. 실제로 뭐예요? 사고를 입으로 내뿜잖아요. 말, 언어, 글. 몸까지 동원하면 글이 되는 거죠. 말, 언어, 글. 내 체험과 내 사고와 내 생각들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는 것. 내 몸으로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눈빛, 몸짓, 말, 언어. 실제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공기의 파상 운동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재현이다. 내면의 재현인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내면의 재현이다. 또한 그런 거예요. 미래의 인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내적인 본성을 점점 더 많이 바깥으로 형성할 것이다. 이거는 충동도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창조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다그치는 거죠. 미리미리 연습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 그냥 둬도요. 웬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작업이 그냥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강력한 이치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계속 창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이 창조가. 그리고 이 방향의 발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날 결과는 인간이 완벽의 경지에 도달한 자신의 발화기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자기 같은 사람을 산출해내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이 말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와 같이 현재 발화기관들은 미래의 생식관을 자기 안에 배아로 품고 있다. 그리고 남성 개체의 경우 사춘기의 변성기, 목소리의 변화, 이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발음도구와 생식의 본질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관계의 결과이다. 자, 이걸 보세요. 결국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슈타이너가 또. 인간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발화기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누구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발화기관, 입김, 후, 생명. 어떤 거? 나와 같이 될라. 자기 같은 사람.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슈타이너가 지금 성경의 창세기를 완전 뒤집어 엎는 거죠. 제 마음이 다 통쾌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 진화 발달의 원리로 봤을 때는 태양계 좀 밖에 안 되는 사실인데 창세기에 써놨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벌벌벌 떨면서 지금 그들의 장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죠. 슈타이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저는 그냥 뻔하게 보이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이고 이 진화가 그런데 그냥 넋놓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진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물적 진화가 아니라요. 영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앉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그냥 이해하면 끝이에요. 살아서 죽는 것이 깨달음의 첫 길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살아서 죽는 것 뭐가 도와줘요? 천부경.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다시 천부경 돌려보세요, 그럼.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보고 슈타이너 마음으로 돌아보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을 안고 이치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이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슈타이너도 지금 당연히 그걸 봤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영성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비 전수자한테 배웠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알았다고 한다면요. 아카식 레코드를 이렇게 자명하게 틈없이 설명 못해요, 절대. 절대 못한다. 슈타이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이 메커니즘을 얘기한다. 이미 그것은 어디에서 눈치챌 수 있어요? 슈타이너의 처녀작인 자유의 철학에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슈타이너가 이미 그 고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슈타이너는 예수 부처님이 오고 난 2000년 후에 살아있는 예수 부처였다라고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왜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했거든. 그리고 이 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채널링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 그 신비 전수자한테 가르침을 받았거든. 그거를 잘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우리 동무들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슈타이너 같은 힘이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 지식의 힘에 눌렸으면 신재학교에서 계속 뻗대고 있었겠죠. 뭐 하나 얻어내려고. 뛰쳐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슈타이너의 이 힘이 있다. 이거 보세요. 창세기도 잡아먹고 하나님 마음 그냥 탁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볼 뿐.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놨는데도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